내년에는 환율이 상고 하저의 흐름을 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킹달러가 점점 안정화를 찾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일단 경기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부분들, 전망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진정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경기 침체 우려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 속에서 일단은 상반기만 조심하면 된다, 하반기부터는 좋아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우세하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환율과 관련된 내용들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삼성생명법이 다시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일명 삼성해체법이라고 하는 거죠. 자, 삼성생명법, 이거는 이제 이 지배구조와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고요. 지분에 대한 아주 복잡한 계산, 셈법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인데, 이것이 다시 국회에 상정이 되면서 뭔가 좀 문제시 되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법이 뭔지, 또 어떠한 부분 때문에 매물 폭탄 우려감까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이 배당 기준일입니다. 그래서 고배당주, 일단은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까지는 주식을 무조건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든 아니면 오늘까지 들고 있든 둘 중에 하나인데, 막차에 대한 눈치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배당락 이후에 나타나는 흐름들에 대해서도 경계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지 배당주에 대한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자, D-0입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시행해야 되는 배당주 투자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2월 27일입니다. 화요일이고요. 자, 미국하고 지금 다 쉬었기 때문에 유럽하고 미국하고 다 휴장이죠. 그래서 뭐 해외 증시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다행이면 다행일 수도 있어요. 지난 주말에 그래도 지수가 단 1%라도 올라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치들이 그대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27일 오늘까지는 일단 지난 주말에 해외 시장 영향을 그대로 받는 거고요. 자, 내일 배당락인데 약간 공교롭게도 그 부분들이 이제 미국장이나 유럽장이 열리는 부분에 대한 영향을 또 같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 시장이 하락세를 보이게 된다면 내일 배당락일 때 충격이 조금 더해질 수 있다는 부분 생각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이 뭐 급등세라든지 폭등세를 보게 된다, 많이 오른다라고 한다면 내일 배당락을 무시하고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은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배당주 투자할 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 환율 얘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일단 킹달러, 초반에는 이제 지속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 국면이 일단 지속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데, 이 뉴스원이라는 곳에서 국내 주요 증권사 16곳의 리서치 센터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환율은 내년에 상고 하저 흐름을 타면서 연말에는 1200원대 초반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1200원대 초반, 지금이 1280원이에요. 근데 1년 내내 1280원밖에 이거 80원밖에 안 내려간다 이런 얘기인가? 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연초에는 이 환율이 조금 오를 것이다 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다시 강세 흐름을 보이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모습인데, 일단은 1분기까지 연준의 금리 인상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달러 강세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1300원 다시 넘길 것이다. 그리고 나서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이 킹달러의 현상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뭐겠습니까? 얘네들도 지금 내년 상반기에는 금리 인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구나. 바로 이겁니다. 자,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금리 인상에 따른 부분, 고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인데, 이 고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안정화된다는 얘기죠. 즉 적응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것인가,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된다면 적응은 나발이고 없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일단 유지가 되거나 또는 이제 금리 인상의 속도가 줄어들게 된다면 이 상황은 일단 안정화될 수 있는 상황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감을 줄이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어쨌건 현재 시점에서는 내년 상반기 이전 시점에서 금리가 이제 더 이상 오르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보면서 하반기에 이제 킹달러는 사라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고, 연준의 긴축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계속 이야기하고는 있습니다만 요거에 대한 부분은 점차적으로 진정될 것이다 라는 것이 우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밴드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증권사에서는 약 7개 증권사가 상단 범위를 1,300원대, 그 다음에 4개 기업들이 1,400원대를 상단으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단 평균이 1,370원, 다시 1,400원을 넘어가는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하단 밴드 봤을 때는 1,100원대까지 나옵니다. 1,140원대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하단 평균은 1,210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1,250원 정도까지는 일단은 환율의 하락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었잖아요. 그 이후의 상황은 이제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제 긴축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그 흐름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는지 그 부분을 보고서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뭐 1,250원 근처까지 오긴 왔는데 이 이후의 흐름은 이제 내년도로 그 공을 넘겨야 되겠죠. 그래서 연준이 긴축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 또 인플레이션은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지 보면서 대응하셔야 되는 거고요. 뭐 그래서 상고 하저의 흐름이다, 뭐 이거는 사실 뭐 그다지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내년 상반기 안에 금리 인상이 멈출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 이건 거는 내년 부터 시작되는 그런 CPI 지표의 어떤 발표, 그 인플레이션의 어떤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들 참고하시고, 또 연준이 2월에 이제 금리를 얼마큼 올릴 것이냐, 그 다음에 거기서 나타나는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이후에 나타나는 이야기들을 어떻게 포커스를 맞춰줄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환율이 강하게 상승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상승 흐름이 강해질 이유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 킹달러 부분이 해소가 되고 환율이 점차적으로 좀 하락 안정세를 찾게 된다면 해외 쪽 자본도 많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년은 일단 시장의 어떤 부담감을 벗어나는, 즉 바닥을 벗어나는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점차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상반기 정도에 정리를 좀 시켜놓고 나면 하반기부터는 점차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대부분이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경기 침체 우려감, 내년에 더 큰 게 온다, 더 큰 경기 침체가 온다, 위험하다 등등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그 의견들과 정면 충돌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의 경기 침체 우려감, 그래서 뭐 이제 더 큰일 났다, 이런 식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은 조금 이 논리가 좀 부족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아무튼 뭐 그러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년 상반기 정도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 바닥, 그 다음에 주가의 어떤 추세 전환, 뭐 바닥 돌파, 뭐 바닥 탈피,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주식을 어차피 그 상반기 정도 안에는 다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다행인 것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들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또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기 전에,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한참 전부터 뭐가 일어나요? 주식의 어떤 매수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생겨나기 전에 미리 주식을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매매 포인트는 아마 지금부터도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환율에 대한 부분도 하나만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시장의 어떤 동향이 지금 1년치의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그냥 큰 것만 보세요. 뭐 자세하게 뭐 때문에 뭐가 들어온다, 뭐 어디가 어쩐다, 이건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큰 것만 보시면 점차적으로 내가 여기에 적응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물가 안정이 들어갔을 때 긴축을 세게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이 부분은 상반기로 뚝 잘라가지고요, 상반기 동안에는 이런 형태의 안정세, 하반기부터는 회복세, 이런 식으로 봤을 경우에 그럼 주식은 내가 언제부터 대응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것들만 우리가 고민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두 번째 이야기는 약간 머리가 좀 복잡한 내용입니다. 이 삼성생명법, 삼성해체법, 이런 얘기로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삼성을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뭐 죽여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오래전부터 나왔었던 이야기입니다. 19대 20대 국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던 그 내용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이 삼성생명법이 일단은 뭐 국회에 상정되고 막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계속 잘 넘어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다시 지난달에 이 법안 소위로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일단 상정이 되게 되면 좀 피곤하죠. 물론 법안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것을 민주당에서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네, 지금 국회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시장에 대규모의 삼성전자 또는 삼성그룹주의 매도, 그래서 시장이 완전히 교란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뭐냐면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 가치를 취득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하자라는 식으로 되는 겁니다. 취득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하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이 삼성생명하고 삼성화재가 어떻게 보면 타겟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원래 이제 그 1970년대 후반이었죠. 네, 70년대 후반, 80년대에 이제 삼성전자 지분을 사들일 때 주당, 이제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주식을 주당 1,000원 정도, 이게 평당가가 1,000원이에요. 1,000원이고,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네, 삼성전자 지분 매입할 때 취득원가가 900원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지금 현재 가격 보시면 아시잖아요. 삼성전자가 지금 보면 5만원이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1,000원에 사들인 것은 5만원이면 몇 배입니까? 네, 50배? 네, 50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이제, 그 뻥튀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로 계산하면은 뭐 1억이다라고 했을 때 지금 시가로 변경이 되면 50억을 네,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보험사가 유지한 자회사의 채권의 주식 합계는 총 자산의 3% 이거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도 지금 보면은 네, 이 지분이 더 많이 있는 부분이에요. 더 많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것을 뻥튀기 시켜버리게 되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팔아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삼성생명법이 시행이 되게 된다라면 일단은 삼성전자 지분이 8.69% 정도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이 취득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되게 되면 여기 중에서 8.3% 정도 팔아먹어야 됩니다. 팔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네, 어마어마한 거죠. 네, 26조 원 정도 된대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지분 갖고 있는 얘가 또 있죠. 아까 전에 삼성화재 얘가 또 팔아먹게 되면은 이게 또 한 2조 6천억. 그래서 둘이 합쳐가지고 거의 28조 29조 정도 나오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삼성생명에서 8.3%, 그 다음에 삼성화재에서 1.4% 나오게 되면 약 9% 정도의 9%가 넘네요. 9%가 넘는 그런 어떤 지분,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잃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배구조가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보면은 이재용 이제 필두로 해가지고요, 뭐 최재주주 특수관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삼성물산은 내려와요. 삼성물산은 내려오고 나서 옆으로 퍼져가지고 19% 정도 삼성생명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43% 정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5% 정도가 삼성전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핵심 지배구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삼성생명이 다시 삼성전자를 8.69%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31% 정도 보유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지배구조 상황을 어떤 식으로 풀이가 되느냐, 여기가 이제 계산이 좀 복잡하긴 한데요.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이 삼성생명법이 만약에 시행이 된다라고 됐을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잃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지주사 개념으로 삼성물산이 위로 올라가 있지만 핵심은 삼성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삼성생명이 팔아먹은 삼성전자의 지분을 다시 사야 된다는 얘기죠. 누가 사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가 살 것이냐? 자, 지금 이거를 삼성물산이 취득을 하게 돼버리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뭐가 돼요? 네, 지주사, 이런 포인트로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또 약간은 애매하게 됩니다. 네, 지주사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삼성생명 지분 전량을 그냥 내가 다 사버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즉, 삼성물산이 삼성생명 지분을 팔고,
대신에 삼성전자 주식을 사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전환이 좀 돼야 되는 포인트가 좀 생기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좀 심각해지죠. 그래서 더 좋은 포인트로 가게 된다라면은 이제 지주사의 어떤 강제 전환을 피하기 위한 그런 내용 속에서 네, 이제 다른 주식을 네, 다른 계열사에서 전환이 좀 돼야 되는 모습이고, 삼성전자가 주식을 사들이게 되더라도 40조 원이 넘는 그런 돈이 좀 필요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가장 좋은 것은 뭐냐? 삼성물산이 지금 이 시장에 빠져나온 이 지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팔아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팔아먹어야 된다. 왜냐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물량을 사들이기 위해서는 돈의 규모가 비슷비슷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일단은 팔아먹게 되면 삼성물산이 이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삼성전자를 사들여야 되는 그 자금하고 비슷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가치가 약 23조 원 정도. 아까 삼성생명이 팔아먹는 게 23조 원 정도. 그러니까 둘이 비슷하다는 얘기죠. 야,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던 것을 삼성물산이 또는 뭐 다른 계열사가 이제 사들이는 이런 효과가 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내야 되는 세금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네, 삼성물산에게 이제 삼성전자 지분을 갖다 던져주는 이런 그 지분이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뭐가 발생하냐면 법인세가 발생이 되는데 이 세금만 거의 5조 원 정도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라라는 이야기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또 나오기도 합니다. 뭐 그런 얘기도 좀 있고요. 아무튼 이 삼성생명에 대한 부분들은 뭐 찬반 논란이 많아요. 네, 뭐 지배 구조를 뭐 이렇게 해서 뭐 불법이라고 하기 좀 그렇죠. 왜냐면 이제 삼성생명이 지금 보면 3% 원래 그 룰에 있어야 되는데 이거 왜 지금 8%나 갖고 있어요? 라는 부분들은 그 이전에 네, 이 법안이 이제 이 3%를 보유해야 된다라는 이 법안이 발의하기 이전에 갖고 있었던 지분은 포함시키지 않겠다라는 어떤 특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지분이 크게 늘어나 있는 상태이긴 한데, 요거를 다시 삼성생명법으로 해서 뭐 취득 원가를 시가로 조정한다 이렇게 되면 이건 다 필요 없이 그냥 다 팔아버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자, 아무튼 이렇게 되어 버리게 되면 네, 삼성전자 역시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이제 당장 지분을 팔아가지고 이득을 얻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배당을 확대한다거나 등등의 여러 가지 소식이 전해질 수 있겠습니다만, 삼성전자에게서 매년 걷어들이는 배당 수익만 조 단위가 넘어요. 근데 요게 이제 결과적으로 사라진다는 얘기죠. 즉 지금 당장 많이 받아먹고 그 다음에 다음부터 안 받아먹는다. 이거는 약간 네, 손해가 될 수 있겠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튼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 지분을 사들인다. 네, 자사주 등을 통해서 사들인다라고 한다면 약 40조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에게서. 그럼 삼성전자가 40조 원을 들여가지고 지분을 다 사들였어. 이렇게 됐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가 이 40조 원을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줘야 되는데 안 주긴다. 못 준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죠. 뭐 하여튼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배 구조 뭐 이런 것들이 좀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죠. 뭐 세습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인데, 이거는 어차피 뭐 워낙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뭐 이 계산하고 막 빠져나가는 방법들 생각하고 막 해가지고 나오는 거겠습니다만, 일단 이 법이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라면 시장에는 매물 폭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장 큰 문제로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전자로 이제 떨어지는 그 지분이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그걸 누가 사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자기네들이 다시 사들이든 뭐 자사주를 매입을 하든 어떻게 하면 되겠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생으로 통으로 팔아먹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시총 지금 3위 있죠. 네, 이게 흔들린다. 와, 이거 LG에너지솔루션에 버금가는 충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삼성전자의 매물 폭탄 나올 수 있겠죠. 왜냐면 삼성생명이 팔아먹으니까.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팔아먹어야 되죠. 물론 다시 사들여야 된다는 입장이 있겠습니다만, 네, 야, 이거는 상당히 힘들겠죠. 삼성그룹 입장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팔아먹는다. 힘든 일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삼성그룹에게는 큰 숙제로 남아져 있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어려운데 뭐 하는 짓거리냐, 뭐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이건 해야 된다. 네, 뭐 재벌의 이런
그런 행태들을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면서 뭐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거는 뭐 찬반으로는 워낙 많기 때문에 일단 상황이 이렇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입장은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네, 아무튼 이런 상황들이 이제 삼성그룹에 약간은 부담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 삼성이 요즘에 좀 많이 힘든, 네, 그런 시기를 겪고 있네요.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은, 일단 삼성생명법은, 삼성을 해체하는 그런 형태의 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을 약간 싫어하는 듯한 느낌이죠. 근데, 삼성을 왜 이렇게까지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삼성이 이제 가장 저거일 수 있잖아요. 가장 덩어리가 크고, 이런 것을 돈 내놔! 모르겠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안 되겠죠? 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네, 뉴스만 전달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생겼다. 그래서 시장에 충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정도만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일단 법안 상정이기 때문에 아직 처리된 건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또 그냥 이렇게 한번 이슈로 불거졌다가 또 없어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상황이 나오면 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죠.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배당주 이야기. 배당락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27일까지 해당 법인의 주식을 매수해야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배당을 노리고 배당락일 전 매수세가 강해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네, 이게 이제 오늘 사도 되니까, 오늘 주식을 만약에 3시 한 15분경에 주식을 샀어요. 그 다음에 내일 아침에 개장하자마자 팔아먹었어. 그래도 배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멋져요. 그러니까 이 잠깐 사이에, 그냥 반나절 사이에, 네,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거니까 너무너무 멋진 일이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매매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이 배당락 때 막차 타려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작년에 비해서 조금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월 달부터 배당락 전일까지 기관이 6조 원대 매수 주식을 사들였는데, 올해는 지금까지 1조밖에 안 사들였다는 얘기예요. 네, 물론 이제 오늘 엄청나게 많이 사들인다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엄청나게 줄어들었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러냐라는 부분들은 산타랠리가 없다, 주가가 올라가기도 어렵다, 그 다음에 양도세 회피, 매도에 대한 그런 부담감, 이런 것들이 있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시장이 개판이고 시장이 안 좋은데 뭐 달라고 사냐, 이런 거죠.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3,000포인트 이상에서 뭔가 기대치가 좀 있었다. 근데 이번에는 더 떨어지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안 할란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또 거래 대금이 많이 줄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배당을 또 노리고 들어오신 분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게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주가가 빵 치고 올라갈 때요, 그때 배당에 대한 것을 뒤늦게 알았어. 그래가지고 1월달에서 사고 2월달에도 막 사고 그랬어요. 배당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1월달에 배당 받으려고 들어왔어요 하시면서 들어오신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당시에 불 지핀 게 삼성전자 특별 배당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불을 그냥 확 땡겨 받아가지고 정말 배당 못 받는 거야? 그러고 있다가 이제 연말에 또 배당을 받으려고 많이 들어오셨는데, 그런 것들도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알 거 다 알고, 네, 알 거 다 알고, 그 다음에 주가도 엉망이고 이러니까 됐어, 안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네. 자, 지금 거기 말고도 또 이제 배당에 대해서 이제 좀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중간 배당을 좀 많이 줬잖아요. 중간 배당을 좀 많이 줬다는 것도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내용이 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고채, 채권이죠. 채권. 국채 금리가 3.6% 정도. 네, 단기채예요. 지금 3년물 금리라서 3.6%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6%도 안 주는 배당주들을 뭐 달라고 사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배당 받으려고 주식 사는 건데, 채권도 3.6% 주는데 뭐 달라고 3.6%도 안 주는 걸 사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주식을 안 사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을 때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구간이라면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런 거 아니면 힘들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말 배당이 쪼그라드는 거, 왜? 중간 배당 주기 때문에. 중간 배당 주면은요, 나눠서 주기 때문에 배당락에 대한 어떤 위험은 좀 줄어들지만 대신에 기말 배당만 노리고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네, 좀 실망스러운 그런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1,000원을 주는 기업이다, 1,200원 주는 기업이다 그러면은 뭐 옛날에 기말 배당으로 몰아서 주면 1,200원을 한꺼번에 받아먹지만 중간 배당을 주면 300원씩 4번에 나눠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기말에 300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1년치 배당은 1,200원이지만 이거는 기말에 300원밖에 못 받으니까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기업 입장에서는 중간 배당 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배당만 받으려고 잠깐 매수했다가 팔아먹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도 않고요. 꾸준하게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식을 보유해야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늘어나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중간 배당을 실시하는 그런 기업들이 늘어나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기말 배당이 더 많은 편이고요. 자, 뭐 그런 상황이고, 자, 일단은 뭐 오늘 투자를 하시려면 일단 내일 배당락을 생각하셔야 돼요. 즉 오늘까지는 이제 주식을 배당 받으려면 무조건 주식을 사긴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이제 배당락 때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아 라고 생각되면 과감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전부터 사가지고 배당을 뭐 받고 시세차익도 같이 생기는 사람이라면 일단은 시세차익과 배당금을 잘 생각해 가지고 뭐 중간에 배당 안 받고 팔아먹든 뭐 그렇게 가실 수도 있고, 나는 길게 갈 거야 해서 멀리 내다보면서 대응하시는 방법도 있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오늘 배당을 받기 위해서 주식을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일 배당락을 생각하셔야 돼요. 배당락은 일단 주가가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은 배당을 3% 받으려고 들어갔다가 배당락 5%, 6% 떨어져 버리면은 이거는 피곤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깜짝 놀래갖고도 팔아먹고 막 손해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배당락은 주가가 떨어지고 나면 일단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거의 대부분 다 회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신 있는 분들은 오늘 배당을 받으러 들어가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내일 배당락 때 떨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매수를 하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는 것들은 적어도 1개월에서 뭐 짧으면은 뭐 1, 2주 사이에도 회복이 되지만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시간을 가지고서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배당락 때 떨어지는 부분들이 회복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뭐 적어도 한 3, 4개월 정도 내가 보유하겠다는 생각으로 들어오신다면 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배당주들 공략 들어가실 때는 배당이 무조건 높아서 좋은 건 아니고요. 일단은 뭐라 그럴까요? 이제 배당락에 대한 어떤 충격이 좀 적을 것, 그 다음에 뭐 흐름들을 좀 봤을 때, 네, 배당을 주고, 그 다음에 주가 상승도 같이 이어질 수 있는, 즉 저점권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하신다면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좀 되겠죠. 자, 이제 오늘 매수를 해야 되는데 아침부터 하지 마시고요. 오후 늦음막히 보세요. 오후 늦음막히 보셔가지고 뭐 해외 쪽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시장 상황들 잘 살펴보시면서, 네, 뭐 만약에 미국 시장이 좋게 만들어지게 된다면 주가가 빵 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배당락의 어떤 그런 부담감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다라면은 네, 오늘 오후에 장 마감하기 전에 네, 주식을 사들이면 네, 배당을 성공적으로 잘 받으실 수 있을 거고, 뭔가 좀 불안해, 미국 장도 빠질 것 같아 그러면은 배당을 과감히 포기하시고 주가가 좀 내려가는 시점에서 매수하셔서 시세 차익을 노리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꼭 배당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죠. 배당을 받으면 참 좋지만, 네, 일단 어떤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생긴다라면은 과감히 포기하고요. 주가 떨어진 상태에서 더 싸게 사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얘기가 좀 길었는데 3가지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환율은 내년에 상고 하저의 흐름을 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된다라면 증권사 입장에서도 내년 상반기만 지나고 나면 시장이 아주 좋아질 것이다, 또 돌아설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내년에도 큰일 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의견에는 또 정면을 반박되는 내용이 아닐까 싶은 생각입니다. 이 부분들은 각자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삼성생명법, 이거 지분 이야기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은, 네, 삼성생명에서 삼성전자 지분을 팔아야 되고 그것을 누군가가 사줘야 된다. 삼성전자가 사기에는 너무 부담이 돼서 이렇게 되면은 주주들에게 안 좋은 상황이 될 테고, 삼성생명에서 삼성전자 지분을 팔게 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에서 받아먹는 배당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이고,
또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매물로 그 삼성생명이 팔아먹은 삼성전자 지분을 사들이려면 돈이 없으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팔아먹어야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팔아먹으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시총 3위이기 때문에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이 법 하나가 지금 이 삼성그룹 전체를 흔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걸고 들어가는 모습들인데 피곤하네요. 옛날에 순환출자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순환출자는 이놈이 이놈 사고, 저놈이 저놈 사고, 저놈이 다시 이놈 사고, 이런 거가 순환출자잖아요. 그래서 빼가지고 전부 다 이제 수직계열로 만들어낸 지배구조 개편이 한동안 또 얘기가 있었는데, 또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일반 개인 투자자들, 뭐 특히 저처럼 이제 계산이 조금, 복잡한 사람들은 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아무튼, 요거는 아직 법안 상정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요. 매물이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지, 어떤 식으로 해법이 나올 것인지 좀 찾아보자고요. 네. 자, 고배당주 오늘까지 대응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배당락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 참고해서 보신다라면 배당락 포기를 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요. 내일 주가 떨어질 것 같다 싶으면 배당 이거 포기하고 배당락을 받고 주가 떨어진 상태에서 더 싸게 사는 것이 유리하다. 그다음에 내일 주가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된다면 오늘 배당을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침에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2시 반 넘어서 3시 정도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 판단 들어요. 오늘 삼성생명법 때문에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릴게요. 저는 장중시장에서 다시 올게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오전에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대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꼭 이 부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따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